오늘 사회복지의 날 행사 때문에. 예. 근데 오늘 저 스웨덴 우리 보도자료 아직 안 나왔죠? 예. 스웨덴 보건복지위원회, 스웨덴 의회에서 위원장부터 의원들이 잔뜩 왔어요. 그다음에 여기 주한 스웨덴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이 와서 우리 용인에 복지가 잘 돼 있다는데 용인 복지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와서 스웨덴이야말로 이 복지 선진국인데 하면서 제가 그냥 쫙 설명을 했죠. 뭐 제 머릿속에 다 입력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랬더니 되게 흥미롭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디지털 기반,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렇게 잘하냐. AI 순위도 해주고 와플렛이라고 또 그것도 이렇게 디지털 기반으로 하는 거고 뭐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도 이야기하고 기흥 장애인 복지관의 재활 로봇 이야기도 하고 뭐 우리 또 각 노인복지관에 이 여러 가지 노인들 건강 증진, 인지 능력 개선을 위한 이 여러 가지 장비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어요. 게다가 우리 스마트 경로당 공모 사업 우리가 따왔기 때문에 13억 들여서 또 하거든요. 그리고 대한노인회하고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이미 여러 개 경로당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키오스크 정도는 기본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이제 건강, 그다음에 또 어르신 일자리 내가 이제 나중에 이거는 헬스케어 분야에 이렇게 복지인데 또 중요한 거는 일자리 아니냐. 일을 하면서 또 삶의 의미를 더 찾고 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 시니어 빨래방 우리가 오픈했다. 그래서 뭐 27kg짜리 세탁기 2대, 뭐 31kg 용량 한 대, 건조기 4대 증정해가면서 그다음에 뭐 스낵 제조, 음료 제조, 경전철 역사에서 우리 승객들 안내하는 일자리 뭐 등등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스웨덴에서 용인 특례시를 스웨덴 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벤치마킹하러 왔으니까 나름 의미가 있었어요. 예, 스웨덴 의회. 예. 그럼 이번에 프랑스 가서 혹시 스웨덴하고 어떤 교류가 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스웨덴에서 전혀 오겠다는 어떤 건 계기로? 스웨덴에서 우리를 찍어서 글쎄요. 오고 싶다고. 언제쯤? 그게 제가 뭐 파리 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날 잡아라. 근데 이제 마침 내가 1시간을 미팅을 했는데 이제 그들이 질문을 해서 우리 오선희 국장이 좀 답변하도록 했는데 오선희 국장 답변이 내 생각에 약간 미흡해서 그냥 원론적으로 말해서 내가 아주 디테일하게 이거 AI 순위는 우리 용인에 있는 기업이 그걸 만들어서 잘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흥미로워서 시범 사업을 했는데 만족도가 높아서 넓혀 나가고 있다. 그리고 AI 순위 만든 이 기업은 작년에 라스베가스 CES에서 그 기술력과 제품을 선보였다. 뭐 이런 걸 하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걸 추가로 설명하고 일자리까지 우리 하고 있다 이제 이랬었는데 시간이 다 이제 다 돼가니까 우리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있어서 나도 일어나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스웨덴은 한 번 가봤는데 둘러보지를 못했어요. 국회의원 할 때 대사관만 가서 경유를 하룻밤 자고 이제 딴 데를 갔기 때문에 스웨덴 멀리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좋은 복지 정책을 우리가 앞으로 대사관하고 교류해서 우리도 좀 배울 수 있는 건 배우겠다고 하고 일어났죠. 진짜 뜻밖입니다. 우리나라 네. 독일어 자기들이 이제 특별히 이렇게 헬스케어 하는 것, 또 디지털과 인공지능 기반을 가지고 어르신들 이렇게 하는 거를 관심 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사용량 같은 걸 보고 스마트폰이 사용이 안 되고 있다. 이러면 AI가 전화를 걸어요. 어르신이 뭐 소위 말해서 뭐 고독사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1인 가구에 있어서 그러고 전화가 안 되면 이제 관제실로 연락이 와요. 관제실에서 또 전화가 안 되면 방문해. 네. 이런 시스템까지 알려져 시스템이 정확하게 잘 돼 있고 AI 순위는 이렇게 차거든요. 웨어러블이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프로그램이 입력되시. 어르신 약 안 드셨죠? 약 드세요. 이제 이런 말들이 약 안 먹으면 나와요. 고마워 하고 그 방송에도 됐어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런 것들 저희들이 했어요. 그동안 용인시가 시장님 되시고서부터 다른 지역 사람들은 상당히 부러워하는 게 많습니다. 예, 뭐 워낙 그렇습니다. 또 뭐 다른 부장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팍팍 밀어줄 때 우리 시민들은 이때 잘해야 된다. 그런 아니 그냥 정확하게, 네? 가만히 인정은 안 해주거든요. 있어서 밀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이야기하고 가져오니까 그런 그 거고. 부분을 좀 한번 좀 네. 이런 자리에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남사 산업단지라든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 이 이제 뭐 이동남사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작년 3월 15일 발표. 예. 그거는 제가 취임하고 2022년 10월 초부터 삼성하고 이야기해서 이제 국가산단으로 성사시킨 거고 또 현 정부가 이 반도체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고 이제 수도권 집중 요거에만 이렇게 얽매여 있으면 이 국가산단이 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같았으면 국가산단으로 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도권 집중은 완화해 나가는 노력을 하면서도 반도체는 모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경쟁력은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국가산단이라는 것을 하겠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 발상이죠. 예. 그거는 저도 그리 가보자고 했고 정부도 이렇게 해서 죽이 맞았던 건데 국가산단이 되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일반 산단일 경우에 기업이 보상을 해야 되고 뭐 많이 저긴데 이제 이건 국가적 사업이잖아요. 국가적 대형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도 45호선이 4차로에서 8차로가 되고 이것도 국도니까 8차로 확정을 빨리 해준 거고 국가산단과 맞물려 가야 돼. 예. 그 다음에 국가산단 바로 위에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발표. 용인에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신도시가. 이거 발표하고. 근데 그 신도시까지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8차로로 확장 결정했어요. 제가 3월 25일 용인시청에 대통령 오셨을 때 45호선 예타 면제 해주세요. 확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타 면제 이제 필요합니다. 예타 면제 관철했잖아요. 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기재부가 예타 면제 거의 안 해줘요. 이번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기영에서부터 양재까지 예타 통과가 됐잖아요. 그것도 예타 면제 안 한 겁니다. 예타를 통과시킨 거지 심의에서. 근데 국도 45호선 예타 면제는 사실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3년 이상 사업 속도가 빨라지니까. 25년 동안 연결하지 네. 못한 거를 그 한 번에 하신 거예요. 12.7km입니다. 예. 예. 대천 교차로에서 우리 용인 남동의 대천 교차로에서 안성 장서 교차로까지 12.7km. 1조 1천억 사업이에요. 국가산단 아니면 죽었다 깨도 못해요. 그렇죠. 이거. 네. 국가산단 아니면 신도시도 없어요. 그다음 국가산단 아니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없어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45년 만에 규제 해제 결정을 했고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해제가 되는데 1950만 평 수원 땅의 53% 오산 땅의 1.5배 과천의 1.8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 용인에서 큰일 했다고 목에 힘주고 다닐 수도 있을 정도의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예. 그 다음 포곡의 수변구역 117만 평도 다음 달 9월에는 해제가 이제 됩니다. 예. 수변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첩 규제된 땅 117만 평 축구장 500개 면적이 또 해제가 되면 시민들이 재산권의 제약 행사에 제약이 있었는데 많이 풀리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1950만 평 수원 땅의 절반 이상의 땅 53%가 해제가 되면 거기에 좋은 기업들이 국가산단 안에 150여 개 소재 부품 장비 설계 기업이 들어오는데 다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못 들어가는 기업들이 그 주변으로 기업이 또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단을 또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주거 공간
69만 평짜리 신도시가 몇 개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잘 만들어서 난개발을 하지 않고 또 좋은 기업을 입주시켜서 방류수가 관리가 잘 돼야죠. 방류수 관리가 안 돼서 평택 같은데 피해를 이제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건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이제 계획을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뭐 우리 또 실무자들, 공직자들이 또 전문가들하고 하고 또 영역도 아마 주지 않나 잘 해놓으면 저야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고 저는 이제 큰 그림만 그래 나가니까 지금 오래된 난제를 해결을 하고 용인의 미래 먹거리는 완전히 이제 굳혀놓은 거죠. 그다음 제가 취임하고 또 삼성전자가 기흥 캠퍼스에 20조 투자입니다. 거기가 기흥 캠퍼스가 41년 전에 반도체를 제일 먼저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거기를 삼성전자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하는 곳으로 미래연구단지로 바꾼단 말이에요. 거기에 20조 원 투자해요. 또 그것도 이제 제 취임한 이후에 그렇게 됐고 그 주변에 이미 전자가 자기를 뭐 땅에 이제 그 도로망이나 이런 거 확충했고 그 옆에 세메스라고 삼성전자 협력업체 반도체 장비 회사 뭐 한국의 굉장히 큰 회사 매출이 아마 2조 6천 거기가 2,600억 들여서 R&D를 거기다 짓습니다. R&D 센터. 네, 또 우리 시의 공공기여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좋은 회사들이 막 이제 들어오는 거죠. 램 리서치 한국 본사가 평교에서 지곡동으로 오겠다고 해서 작년에 건축허가 나와서 지금 건축이 되고 있고 R&D는 이미 시작이 됐고 하이닉스도 속도를 계속 내서 엊그제 나간 보도가 하이닉스의 그 이제 팹 착공과 관련해서 그 좀 더 신속하게 가보자 서로 이렇게 대화를 또 좀 더 긴밀히 해서 이제 그런 취지인데 하이닉스에도 이미 50여 개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는데 뭐 분양도 거의 다 된 거로 알고 있고 또 임대 주는 것도 잘 저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반도체 인프라와 생태계는 계속 잘 다듬어 나가고 있고 국가 산단은 특히 속도감 있게 가고 있죠. 부지에 대한 예타 면제, 전력 예타 면제, 용수 예타 면제, 45호선 예타 면제. 그러니까 엄청 빨라지죠. 그 다음에 신도시도 2034년 완성 계획을 2, 3년 앞당기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시티에 또 소부장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L자형 벨트. 그러니까 이게 이런 프로젝트들이 다 끝나면 소위 작년 7월에 특화단지 지정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작년 7월에 우리가 받았어요. 그때 기사들 찾아보시면 치열하게 경기대 7개 시가 경쟁을 했습니다. 우리 평택, 오산, 안성, 그러니까 저기 안성이 아니에요. 안성은 소부장, 이천, 화성, 뭐 그 다음에 남양주, 고양,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하고 평택만 된 거예요. 우리는 3곳, 국가산단, 온삼 SK,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그다음 평택은 한 곳, 고도. 예, 딱 그러니까 반도체의 이 제조 분야로는 용인하고 평택 2군데만 특화단지가 됐고 안성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됐어요. 예, 거기는 소부장 기업들 알아. 근데 우리보다 사이즈가 훨씬 이제 작은 적인데 특화단지가 됨으로 인해서 이 도로 용수 전력에 대한 국가 지원 이게 이루어지는 거고 또 그래서 이번에도 SK 하이닉스도 특화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진도를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뭐 삼성은 당연하고 국가산다. 그 다음에 인허가 타임아웃제라고 해서 그 각종 인허가가 60일 안에 인허가가 안 되면 60일 지나면 자동 인허가. 그 다음에 입주기업 지원. 앞으로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인재 양성 지원. 이게 특화단지가 되면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7개 시가 경쟁을 했던 거예요. 상황인데 안성 반도체 고속도로가 뚫리면 안성에서도 뭐 우리 여기가 접속이 되니까 우리 여기 좋고 우리도 되게 좋은 게
영동 고속도로 하나잖아요. 지금 동서를 뚫는 고속도로는. 그러면 이제 남쪽에 반도체 고속도로가 생기는데 경부 고속도로 추가고 만나고. 그러면 남쪽이니까 이렇게 가서 고속도로 타고 국가산단 쪽으로 길이 이제 아마 생길 거고, 포천 세종 고속도로하고 또 접속이 돼서 거기 조금만 올라갔다가 원삼 IC로 나가면 SK 하이닉스 안성 일주까지 해놓으면 이천에서도 여기 오는데 좋죠. 원삼 SK 하이닉스는 SK는 이천에서 그 중부 타고 반도체 고속도로 타고 좀만 올라가면 그리고 이제 그와 별도로 우리가 이천시하고 도로망 개설 위한 또 협력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또 새롭게 뚫는 걸 또 진행을 하는데 그건 아직은 뭐 된다 안 된다 장담은 못 하는데 그래서 각종 인프라가 잘 깔려져 있고 경강선 연장 0.92 광주하고 공동 영역조서 0.92가 나와서 잘 나와 있고 대통령도 3월 25일 시청 민생 토론회 때 경강선 연장 해주겠다. 그때 반도체 고속도로 해주겠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경강선 연장이 되면 또 지하철망이 처인구에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하고 싶은 건 광주에서 이거 보여드릴까? 예,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예. 도표로 지도 도표로 나중에는 또 좀 바꿔야 돼요. 그렇죠. 여기 기후 캠퍼스 이거 노란 걸 안 해놨어요. 네. 30분. 이게 반도체 고속도로인데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기면 여기서 포천 세종 고속도로 해서 여기서 하이닉스 가는 거예요. 이제 모현 IC 아니 여기까지 안 올라가. 요 뭐 이제 원삼 IC. 원삼 IC 내년에 원삼 IC는 바로 개통이 되고 모현은 올해 개통이 되는 거고 네. 중간에 이제 동영인 IC를 하나 만들려고 네. 양지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게 경강선 우리가 이제 전체 실제로 경강선이 뚫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제 경강선 라인을 대충 그린 거죠. 그러면 요 모현, 외대, 그다음 에버랜드 쪽, 요 중앙시장 쪽, 그다음에 신도시, 국가산단 이렇게 오는데 지금 우리가 동탄 여기 동탄역이거든요. 우리하고 화성하고 동탄에서 이동으로 가서 원삼으로 가가지고 이천 부발까지 가는 철도망을 하나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그건 산업철도가 되나요, 그럼? 아니요, 이것도 이제 경량정철. 경량전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내년 5차 철도망 계획에 이게 반영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거는 0.76 정도 지금 있는데 만약에 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일단 시도를 해보겠다는 거죠. 이게 동탄 부발선이라고 하는데 동탄 부발. 평택에서 이 부발까지 가는 이게 4차 철도망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평택에서 원산 거쳐서 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원산까지만 뚫어놓으면 이 평택 부발 이거 라인이 있게 연결되죠. 되니까 이렇게 되면 용인 처인구 교통이 지하철이 끝내주지. 네. 모현에서 말이죠. 동탄역 가고 싶다. 그건 경강선 타고 와가지고 이동해서 갈아타면 바로. 동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천 사람들 부발 쪽은 이천에 SK가 있으니까 이거 타고 원산 SK 가면 돼요. 네. 그래서 경강선은 뭐 잘 돼가는 지금 상황에 있는데 대통령도 의지를 밝혔고 동탄 부발만 하면 처인구 지하철만. 근데 도로망은 하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나는 세세한 건 내 머릿속에 들어있지. 보고도 잘 못 봤고. 그 다음에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모현에서 광주로 가서 제2영동 타고 강릉 가고 모현에서
의왕으로 가서 제2 병인 타서 인천 가는 문자고속도로 이거는 적격성 조사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강릉 인천 가는 길이 또 좋아져요. 네. 지금은 영동고속도로 타고 뭐 어떻게 하거나 뭐 해야 되는데 모연에서 뭐 영동 탈래도 한참 걸리고 네. 죽전 같은 데는 그냥 요 모연으로 나가서 거기서 고속도로 민자 타고 가서 저기도 되고 이제 좋아지죠. 그다음에 뭐 이거는 반도체하고는 상관없는 경기 남부 광역철도 지하철 3호선 대안 노선도 1.2가 나와서 잘 됐고 뭐 경찰대 문제도 해결했고 플랫폼 시티 이제 개발 이익금 다 우리 용인에 전부 재투자하는 거로 작년에 못 박아서 경기도 의회 처리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백공기 시장 때는 개발 이익금 용인에 전면 재투자한다는 거 못 박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골고루 균형 발전 기금으로 쓰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돌렸었죠. 근데 몇천억 대비라고 예상하는 이 돈을 다 우리 용인에 재투자하고 경찰대 여기 경찰대 6,626가구를 5,402만으로 줄이고 지원시설 용지 원래 하나도 안 주는 거였어요. 근데 20% 우리가 받죠. 싸게 분양받는. 그 다음에 1,000억 정도 LH가 부담해서 동백 IC 생길 때 LH가 29.5% 부담하기로 했고 도로 신설 확충 이런 거 하고 그 다음 25,000평 정도의 공간 건물, 운동장, 실내체육관, 강당 이런 거는 기부채납 이렇게 하니까 경찰대도 그동안 꼼짝 않고 표류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지난 그 8월달에 한 가지만 여기 시장님 그동안 해오신 거에 대해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좀 이제는 안정적으로 조직 개편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예 뭐 현재 우리가 맡은 과업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을 했는데 저는 또 하나의 제 책무가 시장으로서 제가 우리 시의 공직자들하고 같이 일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환경 개선 이런 거는 제가 총대 메고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 아이디어로 뭐 미르 스타디움에 구내식당도 제 아이디어 제가 만들었고 제 아이디어로 여기 커피숍도 만들었고 커피숍 만들고 나서 그 자리에 조화영 스토어 만들자 이런 거고 우리 1층에 지금 가보시면 민원여건과 앞에 거기에도 과거에는 이제 하얀 페인트로 오래됐으니까 막 뭐 검댕이도 묻고 그랬는데 거기 시설 완전히 바꿔놨어요.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제가 상타한 거 정말 많아. 근데 제가 상타한 거 말고 시가 상타한 거 이런 거는 전시해도 돼요. 제가 상타한 건 전시 또 못하게 돼요. 그러면 아니 우리 용인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네. 표창 받은 게 대통령 표창, 총리 표창 다 있는데 그 시민들이 좀 봐야지. 우리 공무원들 상장 받으면 해당 과가 어디다 갖다 놓으면 뭐예요? 그리고 그 검댕이 묻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TV도 갖다 놓고 우리도 일하는 거 시민들이 알아주는 게 좋죠. 홍보할 건 하고 이런 게 이제 다들 제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는 거고 차량 등록 사업소 이전은 우리 공직자들이 사업소장 허전소장 때 이야기하길래 현장 확인해서 이거 빨리 옮깁시다. 맞네 그 말이 그렇게 해서 옮기고 그러면 저거 내버려 두면 저 건물 못 쓰게 되니 저거 리노베이션해서 어떻게 쓰지 하고 있는데 이제 장애 학생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우리가 공모 따왔기 때문에 거기다 합시다. 저것도 거기다 그걸 만들라는 거 했던 사람이 제 아이디어. 벽화 그려라 제 아이디어고.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뭐 머리를 많이 쓰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 진작해야 되고 근무환경 개선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도 조직 개편한 거는 국도 추가로 좀 신설하고 과도 좀 늘리고 우리 공무원들 뭐 승진 바라보고 다들 일하는데 자리도 좀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직 개편은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또 상황을 봐서 우리가 이제 인구도 늘어나고 행정 서비스의 뭐 질적 내용이나 행정 서비스의 종류나 이제 양과 질에서 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조직 개편을 할 수 있을 땐 또 이제 하겠다는 생각이고
우리 공직자들이 저를 3번을 칭찬했거든요. 작년에 국가산단 발표 이후에 저기 어디 있어요. 시장님 큰일 하셨습니다 했고, 올해 3월 말에 뭐 이상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고 했고, 올해 7월 1일 취임 2주년 때 시장 정말 열심히 해서 고맙고 운동화 끈 풀지 말고 더 열심히 해달라 그랬는데, 그런 이유는 그렇게 제가 총대 메고 할 건 하고 소통하고, 또 뭐 예를 하나 들자면 잼버리 대회 때 제가 지금도 날짜 작년 8월 8일 날 1시부터 들어옵니다. 8월 7일 날 부터 우리는 준비했어요. 그런데 명지대 같은 경우 1,400명 갖고 1,380명 들어왔거든요. 거기를 비롯해서 16개 숙소를 공무원들이 점검을 다 했습니다. 밤샘 점검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고 8월 8일 1시부터 거의 자정 넘게까지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케어해야 되니까 밤샘 공무원들이 있었고. 그런데 초과 근무 4시간이에요. 인정. 그 우리 노조가 이건 억울하다. 4시간밖에 인정 안 해주는 거. 맞아. 그 말 맞네. 나도 그날 알았어요. 내가 바로 저 이상민 장관한테, 행안부 장관 전화했어. 야, 이거 국가의 위신을 위해서 다들 달라붙어서 일하는데 우리는 전국에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5,200명이었다가 한 180명 정도는 이틀인가 뒤에 하남인가 어디로 갔고, 그래도 5,000명을 넘게 받는데 유일하게 우리밖에 없고, 서울시는 3,100명 받아, 수원은 1,300명. 그래서 용인 아니면 큰일 날 뻔했다고 용산에서 그랬고 행안부에서 그랬어요. 이상민 장관한테 공무원들 일한 만큼 인정해줘야지 4시간 말되냐. 맞습니다. 공문 보내줘. 그래가지고 공문 내가 행안부 받아서 노조 쫙 줬죠. 그래서 노조가 우리 용인 노조가 시장하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전국에 알려. 그런 것들을 하니까, 그 다음에 잼버리 대원들 하루 한 끼 먹이는 게요 32,000원이었어요. 원래 행안부가 말한 건 한 끼 9,000원, 간식비 5,000원. 근데 제가 장관한테 또 전화해서 야, 이거 5만 원 하자. 5만 원 제대로 먹이자. 왜? 우리가 예비비 써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비비 쓴 다음에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정부로부터. 근데 처음부터 보면 5만 원을 제대로 먹여야지. 제대로 먹이고 그 돈 쓰고 제대로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상민이 좋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거를 제가 적극 소통하고, 기준 인력, 기준 인건비 이거 우리 올려주라. 내가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것도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그거 아니까 칭찬도 해주고, 익명 채팅방에서 뭐 시장 열심히 잘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건 그런 거죠.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기자들도 한 2년 만에 뵈니까 개인 각자의 하나씩 질문을 할 게 좀 있으시대요. 좀 시간이 되시면 시간이 빨리빨리 들어가요. 제가 이제 시장님 된 게 그 후보 시절에 우리 이제 총무님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저랑 같이 가지고 그 인터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는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경기도 남부 지역 쭉 다녀봐도 최고 시장님으로 존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용인이 가야 될 그 방향, 비전,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특례시가 됐고 150만 시가 되고, 뭐 재임 중에 그 정도까지 될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더 커서 이제 250만이 또 250만. 아이고. 재임 중에는 안 되시겠지만 그런 상황으로 볼 때 그 우리나라에서 용인시의 위치, 비전, 큰 위치, 그다음에 세계 속에서의 용인시의 어떤 비전,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반도체 하면 이제 용인이 될 겁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뭐 그렇게 생태계가 완전히 이 모든 프로젝트가 초대형이거든요. 이게 끝나지는 않는데, 제가 언제까지 시정할지 모르지만 일단 용인은 그렇게 가는 기틀은 다 닦아져 있어요 이미. 지금 현 정부에서 반도체에 투자되는 투자 금액이 622조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502조가 용인이에요.
국가산단 삼성전자 360조,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미래연구단지 20조, 380조죠. SK 하이닉스 영인 반도체 클러스터 122조, 예, 502조입니다. 502조면 우리 올해 예산이 670조인가요? 예,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지금 이제 투자가 앞으로 이제 되는 과정이죠. 이 프로젝트들이 완성이 되면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단일 도시로서 갖게 되는 거예요. 단일 도시 중에 우리 용인처럼 반도체의 이 어마어마한 생태계를 가진 도시는 앞으로 없을 겁니다. 게다가 그때쯤 되면 송탄상선 보호구역 해제가 돼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른 시점이란 말이죠. 그럼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설계 기업들이 국가산단 주변에 어딘가 포진돼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성하는 소위 용인 테크노밸리, 예, 거기도 테크노밸리 1은 다 입주가 되어 있고 116개의 기업점이 들어가 있고요. 테크노밸리 2가 또 조성이 되어 있고 온삼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옆에 또 우리가 조성한 일반 산단이 있고 거기에 도쿄 일렉트론이 R&D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반도체로는 단일 도시로 세계 최대 규모의 생태계와 또 반도체 칩 메이킹과 소위 전공정 후공정이 같이 이루어지는 도시,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는 도시. 왜? 반도체 앵커 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소재 부품 장비 설계 기업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들이 있고, 국가산단 저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220만 평 국가산단에 일할 상주 근로자가 10만 3천여 명으로 정부가 추정하고 있어요. 예, 엄청나죠? 10만 3천여 명입니다. 그리고 직간접 고용 유발 효과가 192만 명입니다. 10만 3천 명이 일한다. 반도체 기업들 아침, 점심, 저녁 급식을 해요. 그 다음에 반도체 특화 신도시에 일단은 69만 평에 16,000 가구 3만 8천 명이 사는데, 그 특화 신도시만으로는 그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일할 근로자들 집을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물론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거주 지역들이 또 많이 생겨날 거고,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면 많은 소비 활동이 활발해지고 상업 활동 활발해지고. 그래서 직간접 고용 유발 효과 192만 명으로 정부가 잡고 있어요. 192만 명. 그러니까 용인이 우리가 2040 도시계획에 알았어요. 158만 명의 인구를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로는 대한민국 최고, 세계 최고가 될 거고, 인구로는 이제 그 당시로 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도시가 될지는 아직은 몇 번째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110만이 넘어선 상황, 대한민국 9번째로 큰 도시인데 오래지 않아서 8번째로 큰 도시로 우리가 갑니다. 예, 8번째에 있는 광역시를 우리가 추월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영상을 찍어놔서 제가 좀 지역을 말하기가 좀 민감해서 그런데 앞으로 인구가 이제 이렇게 늘어나면 우리는 광역시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는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제 광역시 지정을 받게 되는데 당장은 광역시가 아니고 지금 특례시로 지정받은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2년 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용인은 광역시로 이제 가는 여정에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한 6, 7년쯤 뒤에는 경기도에서 인구 기준으로 제일 큰 도시가 될 수도 있다. 또 경기도에 이제 다른 용인보다 면적이 넓은 도시, 큰 도시가 있죠. 거기는 아직은 우리보다 인구가 한 10만 명 가량 작지만 거기도 이제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도 많이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구 기준으로는 나중에 우리가 150만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지방의 큰 도시들은 인구들이 좀 줄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저희가 인구 기준으로 탑 5쯤에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제가 몇 번째 간다고 지금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예, 소부장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소부장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때 이제 우리가 산단도 조성하고 뭐 분양도 받고 저기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좋은 기업들을 좀 가능한 한 뭐 레드카펫 깔고 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허가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적인 소지가 없으면 좀 최대한 좀 신속하게 이제 해주겠다는 거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이 가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또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용인 중앙시장 도시재생, 그것도 민선 7기 때 실패했던 거, 국토교통부 공모에 실패했잖아요. 제가 취임하고 국토교통부 공모에 취임한 해에 바로 따왔습니다. 6개월 안에 따왔어요. 그래서 186억의 국토비 지원을 받고 12까지 해서 652억을 들여서 중앙시장을 비롯한 중앙동을 도시재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앙시장 상인회하고 계속 뭐 소통하면서 협의하면서 계획을 잘 가다듬어 나가고 있고, 상인들 응원하기 위해서 소형 종기 노면 청소차 한 대 2억 1천만 원짜리입니다. 그 3대 샀습니다. 예, 그거 사가지고 중앙시장에 배치했고, 그 다음 보정동 카페거리에 배치했고, 수지에 풍덕천 상가가 있는 원도심에 배치를 했어요. 대형 청소차가 큰 길은 청소하지만 작은 길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 작은 길, 중앙시장 좁은 골목길, 보정동 카페거리 좁은 골목길, 뭐 풍덕천의 원도심 상가에 있는 좁은 골목길은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가 다 물 뿌리고 닦고 쓰레기 빨아들이고 청소를 하거든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화재에 대비한 여러 가지 안전시설도 중앙시장에 했고, 그래서 또 문화관광형 이 체험 공모 사업도 따와서 중앙시장에 그걸 해서 하고 있고, 우리 소상공인 뭐 응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용 보증의 문제나 이런 것도 시가 좀 또 하고 있고, 중앙시장의 경우는 9월 21일 별당 마켓에 이제요 개소식을 하는데, 매주 금토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중앙시장은 야시장을 합니다. 야시장. 네. 야시장을 하면 지금 야시장 현재까지 작년부터 해서 3번 했는데 정말 청년들도 많이 오고 우리 시민들이 즐겨요. 다른 도시에서도 오고 해외에서도 관광객들이 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매주 열어가지고 그 상인들의 뭐 상업 활동 훨씬 우리가 촉진할 수 있고, 그분들 소득에도 크게 기여할 수가 있고, 또 중앙시장에 상설 점포를 안 가진 사람들도 야시장에는 우리가 이제 뭐 이 매대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또 자기들 제품도 선보이고 소득을 올릴 수 있죠. 그래서 또 야시장은 단순히 그냥 먹고 사고 이게 아니고 시민들이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또 뭐 이 문화가 함께 하기 때문에 버스킹도 있고 하니까 좀 이렇게 즐기는 이제 소통의 현장 뭐 이런 걸로 좀 바꿀 생각인데, 뭔가 많은 변화를 이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또 인터뷰가 또 있는데, 아까 안성 이게 영상도 안성은 빼시고, 네. 뭐 이 정도면 영상 오래 안 봐요. 잘라가지고 셔츠로 하시는.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그 강의를 좀 많이 다니시잖아요. 너무 하니까 힘들어. 공공하실 때 힘들어요. 강의 제거 받아줘.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강의를 지금 한 60번 한 것 같은데 시장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요, 뭐 저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제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뭐 공부하는 게 좋기도 하고,
평생 우리가 뭐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일종의 해소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저한테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책을 많이 사고 나름대로 책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심화 학습도 스스로 하고. 근데 배워서 남 주자는 게 제 생각. 좋으신 얘기. 같은 걸 좀 공유를 하자. 그래서 재능 기부 하시나요? 예, 재능 기부가 많고 네. 저 어떤 데서는 대학원이나 대학, 그제 칼빈 대학도 아마 저한테 특강료 이런 게 한 이제 주는데 제가 60만 원 이상 못 받아요. 지금 공직자는 제가 받은 특강료는 다 세금 제하고 주는데 전부 기부를 했어요. 매년 모아서 제가 취임하던 해 2022년에 했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이제 할 생각이고 그래서 뭐 결국 재능 기부인 셈인데 많은 분들이 놀래요. 정말 솔직히 그 사람들이 다 에이 시장이 뭐 써준 거 가지고 만들어준 거 가지고 하겠다. 이거 제가 다 만드니까 파일을. 네. 전현 시장님 강의하시는 건 누가 써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누가 대신 뭐 만들 수도 없고. 맞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용인과 관련된 거 약간 소개할 때는 뭐 제가 이번에 38개 읍면동 돌면서 만든 그 파일 가지고 좀 소개도 하고 하지만 그림, 문학, 그림과 음악, 그림과 건축, 그 다음에 뭐 안보 특강, 환경 특강, 리더십 특강 다 했는데 이런 건 다 제가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도 좀 더 만들려고 그러고 제가 코 수술을 해서 병가를 내고 이제 이 좀 치료받는 동안에도 제가 와인에 대해서 자료를 한 100장 정도 만들어요. 보완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예. 작년에 뭐 얼마 시민 정도로 했는지 그거는 제가 숫자 세봐야 되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좀 많이 이거는 물어보면 돼요 우리 박재현 씨한테. 근데 지금 올해만 해도 앞으로도 한 10여 개 남은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2개예요. 올해도 지금 이번 주도 2개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60번 했던 유일한 시장인 것 아마 저처럼 한 사람 없어요. 없을 거라고 알았어요. 좀 가만히. 그거 좀 그만하고 재작년에 낸 거 그거를 좀 그건 보도자료에 다 이미 나갔어요. 이상일 뭐 기부 뭐 특강료 한번. 예, 그러니까 어제까지 현재 내가 몇 번 했는지 알려주면 이게 박재현이가 알 거 있어요. 거의 60여 번 했을 거예요. 60여. 그런데 다들 저한테 끝나고 나서 이래요. 아니 시장님이 어떻게 이런 걸 전공이 보니까 경제학 전공이고 정치부 기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인문학을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그다음 작년에 수지도서관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탑10 한국에서 가장 비싼 그림 탑10 하면서 10개씩만 보여준 게 아니고 화가 이야기까지 해서 한 120, 30장을 보여줬는데 어떤 분이 질문하면서 여성인데 시장이 특강한다 그래서 별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정말 오늘 놀랐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고 전부 그게 무슨 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장 비싼 거 뉴스 체킹 막 이제 어느 날 뉴스가 나와요. 오 이거 비싸게 팔렸네. 그래 비교해봐요 내가. 그래서 이거 추가로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심사죠. 그래서 제가 신문 스크랩도 제가 다 하고. 예. 예, 우리 마지막으로 시장님 한 말씀 하시고 아니 뭐 끝내시는 게 나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이렇게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요. 우리 용인 특례시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도자료도 최대한 성실하게 내려고 노력을 하고 정확하게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또 그걸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계절이 왔으니까 가을을 만끽하시고 또 추석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진 한 장 찍. 하겠습니다. 하나 둘. 가평을의 청년들 위한 특강입니다. 자, 하트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썰려고. 아니, 따봉.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